윤 전 대통령이 관저 생활 막바지까지 또 신경 쓰는 게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극우 집회 단골 연사였던 전한길 씨가 관저로 초대를 받아 다녀왔다며 활짝 웃는 윤 전 대통령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주먹을 들어 올리며 파이팅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계몽령을 설파했던 전한길 씨는 자신이 설립한 언론 매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사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이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려고 자신을 관저로 불렀다면서 한 채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자신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청년 세대들은 어떡하냐며 탄핵 반대를 외친 국민들께 미안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통화 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격려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장관을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제가 장관을 임명해 주셔서 했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남동 관저에서 만난 윤 전 대통령이 매우 상심한 모습이었고 건강상 이유로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등 대선을 겨냥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파면 뒤 처음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왔던 나경원 의원은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윤 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개입하면 국민의힘이 더 망할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파면되고도 이렇게 연일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윤 전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정식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걸까요? 대통령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이 차를 탄 채 법원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일반인 접촉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7년 파면되고 나서 20일 만에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이후 열린 첫 재판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출석을 앞두고 법원이 경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 동선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구속 상태이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신문에 출석하면서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구속 피고인이 호송차에서 내릴 때 철제 덧문을 내려 언론사 사진 촬영을 막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린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면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라 법원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다른 피고인들처럼 걸어서 5번 출입구를 통과해 4층 법정으로 향해야 합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를 들어 차량이 곧바로 법원 직원용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동안에도 일반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섰던 법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인단이 요구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재판 촬영이 허용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허용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예정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한덕수 대행에게 매달리며 인사전횡을 지속하고 있는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향한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호처에게 개인의 사병 집단이란 오명을 씌운 장본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연판장도 돌리고 있다는데요. 홍익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처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벌써 하루 만에 약 200명이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판장에는 경호처가 사병 집단이란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대통령 신임을 등에 업고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호처 특성상 연판장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반대했던 경호 3부장을 해임해달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 제청했는데 이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해임 초원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오후 5시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합니다.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배웅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공식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국정 운영 철학 전반을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이후 겨울이 깊었던 만큼 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 거라면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공개한 11분짜리 영상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겨울이 깊었던 만큼 이제 더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될 거라면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대한민국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이례적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 전 대표는 국정 운영 철학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경제 양극화를 꼽으며 경제 성장을 첫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영상의 마무리 역시 국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작지만 큰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국민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진솔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이나 집회 형식이 아닌 유튜브 영상을 선택했다면서 대신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자로서의 비전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대표 사퇴와 출마 선언, 비전 발표를 하루하루 순차적으로 이어가면서 준비된 1위 후보로서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출마 선언 직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김동연 경기지사는 첫 대선 행보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찾았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만큼 관세 전쟁 등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이어갔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 곧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는 진보 진영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며 민주당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오늘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만큼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한 전 대표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건 이재명 대표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권 도전을 알리는 첫 장소로 국회 본관 앞을 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섰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일부 보수 진영을 의식한 듯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이재명 전 대표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이재명 심판론을 꺼내면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모두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첫 행보로 전태일 기념관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운동 이력을 부각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전태일 분신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죄송하다. 대선에서 승리하고 금이 환영하겠다며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경북 지역을 찾은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검사 출신인데 이재명과 붙는다면 필패라면서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겠냐고 했습니다. 출마를 앞둔 오세훈 시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겨냥한 디딤돌 소득 간담회를 열었고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안동 산불 진화 헬기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당내 경쟁 구도가 선명해지는 가운데 오는 22일이면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경선을 통해 후보 4명만 남게 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한덕수 대망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대선 출마를 요청하려고 연판장 서명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 총리에게 대선에 나갈 건지 물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에게는 용기가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출마 요청 연판장에 서명을 추진한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폭로한 국민의힘 당 내부 사정입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매번 바깥에서 새 인물을 찾는 기회주의적 행보를 언제까지 할 생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연판장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내 한덕수 추대로는 뚜렷해 보입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MBC 기자와 만나 연판장 서명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한 총리를 지지하는 의원이 30-40명 정도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추대까지는 아니어도 한 총리를 존경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현직 총리로 검증이 끝난 데다 호남 출신이라 확장성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했지만 부활한 드라마까지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외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은 국회를 찾아와 한 총리의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 한덕수 국무총리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중앙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한 총리와 통화하면서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물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 총리가 고민 중이다,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도 전했는데 총리실은 이 보도를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논란을 일으킨 뒤 오히려 대망론이 커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에겐 용기가 없을 것이라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그런 내란 대행의 모습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출마할 권한도 없고 결기도 없고 용기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안정적 국정관리가 마지막 소임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만약 한 총리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경선 일정상 다음 주 초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한 총리라고 해서 사후 등록 등 특혜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갖은 선거 부정 음모론을 일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데려온 부정선거론자들이 선관위 측과 설전을 벌이며 소란을 일으켰는데요.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 확산도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윤수환 기자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개최한 투개표 공개시연회. 선관위 사무총장의 설명 도중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보수 성향의 한 변호사가 계속 끼어듭니다. 바꿔치기를 아니 그러니까 투표제가 끝나고 이제 보관장소에 보관하면서 그 모든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24시간 그것도 CCTV를 멈춰놓고 그래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지문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은 전자 그거 조작만 하면은 다 뚫립니다. 맞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시연회에 부정선거론자를 데려온 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었습니다. 범죄단체 그리고 외국단체 선관위에 오늘 적진에 집도합니다. 김민전 의원님 하고 오시면은 이제 갑니다. 김 의원은 극우와 내란 세력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선거 부정 의혹에 공감해 왔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기현상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배춧잎 투표지와 그리고 화살표 투표지가 아닌가.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음모론과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현재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투표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보수 정치권의 지원 사격에 힘입은 극우 유튜버들은 또다시 각종 망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번에 막았으니까 선거 결과에는 아무 토를 달지 마십시오 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뭔가 더욱더 수상하다. 2002년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불복 소송은 215건.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기각 각하되거나 취하됐습니다. 일부 사건에선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다시 확인하는 재검표까지 이뤄졌지만 법원에서 선거 부정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임기 내내 비판 언론을 적대시했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감행했다가 결국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쫓겨난 대통령의 폐단을 답습하며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있죠. 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존재가 왜 단순한 논란을 넘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지 이용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SNS에 짧은 글 한 줄을 올렸습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 누가 왜 죄송한 것인진 모호합니다. 다만 밑에 달린 70여 개의 댓글들은 이 위원장의 속마음을 꿰뚫고 있다는 듯 헌법재판소와 민주당, 언론을 비난합니다. 고도의 중립성을 요구받는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편향된 정치적 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 교감한 겁니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일탈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그는 극우 세력의 눈에 들려고 애썼습니다.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 여전사 주자.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재명. 감사합니다. 어지간한 여당 의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야당과 비판 언론, 노동조합을 헐뜯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고 있다고. 과거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꼬리표를 달고 중립성을 의심받았던 전임 위원장들조차 적어도 말로는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저는 만약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아마 야당의 기능, 야당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꾼이 될지라고 믿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잘 투쟁을 해주셔서 상당히 방송 공공성에 관한 부분을 확보해 주신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사법부도 안중에 없습니다. 방통위의 위법적인 이인 의결이 법원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았지만 자신이 사랑한다는 후배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강행합니다. 소송이 불보듯 뻔한데도 고집을 꺾지 않고 패소하면 혈세를 쌈짓돈 삼아 2심,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호 인재로 자유한국당에 들어갔고 3년 뒤 지방선거에선 대구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금도 지역정가에선 그가 재도전할 거란 함합형이 상당한 걸로 전해집니다. 누구나 정치에 뜻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주요 기관장으로서 삼권 분립의 다른 축인 국회와 법원을 무시하다시피 하는 공직자라면 어떨까요? 대통령 파면 못지않은 우리 정치사의 불행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군 출신이 학교법인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한 한민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극우 인사들의 강연을 듣게 하고 교육청 감사에서는 각종 비리를 지적받았다는 사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MBC 취재 결과 한민고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학교장이 가해 교사를 두둔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교사들이 대부분 퇴근한 저녁 시간.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져 걱정이 된 고3 여학생이 교무실을 찾았습니다. 유독 점수가 떨어진 과목의 선생님을 찾아 질문도 하고 조언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제자의 신체에 손을 뻗쳤습니다. 질문을 하러 갈 때마다 2달 넘게 12차례에 걸쳐 교사의 성추행이 계속됐습니다.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할 수 없는 기숙학교 특성상 피해 학생은 자신이 약한 과목을 가해 교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못하는 과목이 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얻자고 생각했다. 이런 성폭력은 대부분 교무실에서 퇴근 시간 이후나 늦은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간혹 동료 교사가 다가오는가 싶으면 가해 교사는 추행을 멈췄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교복 치마 대신 반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긴팔과 반바지를 입고 무릎 담요까지 덮었지만 담요 안으로. 하지만 눈앞에 입시가 걱정돼 신고를 미뤘던 학생은 수능이 끝난 12월에야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옷 안으로 손이 들어간 뒤에는 도저히 합리화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열린 학교 징계위원회에서는 의외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교장이 오히려 가해 교사를 감싸고 들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가해 교사가 담임도 맡았고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신망이 있어서 파렴치한 그런 교사는 아닙니다. 징계위에서 교장이 이런 발언들을 하던 시점에 가해 교사는 경찰 수사 끝에 성추행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교장이 이처럼 두둔했지만 이 교사는 결국 파면됐습니다. 한민고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엔 교사가 고1 여학생을 교무실과 보건실에서 성추행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 추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교사가 상담실에서 고2 여학생을 성추행했습니다. 개교 이래 10년 동안 강제추행으로 파면된 교사만 앞서 본 사례까지 모두 3명. 성폭력으로 인한 교사 징계는 모두 6건이나 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학생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내며 학원도 가지 않는 한민고 학생들은 유독 교사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체가 다 기숙사에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잖아요.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과 제자 사이보다 더 친근함이 있긴 있거든요. 학생들을 직접 챙기는 사감교사를 비롯해 교사가 제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학교 측은 개교 초기 학교가 정비되기 전에 발생한 일들로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교사 개인들의 일탈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재작년 여름 전 세계 청소년들을 초대해놓고 나라 망신을 자초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기억하실 겁니다. 총체적인 준비 부실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실제로 대회 준비부터 마지막 보고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맞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에서 장관이 부실한 준비를 숨긴 채 허위 보고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간이 편의점에 늘어선 줄. 재작년 8월 전북 새만금 잼버리 대회 당시 폭염을 못 견딘 청소년들이 생수를 사려고 몰려든 겁니다. We got the ice, and we were provided with tap water. 당초 조직위는 얼음을 살 예산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지만 사무총장은 폭염에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며 얼음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수돗물을 마시면 된다며 생수는 폭염 때만 1인당 1병 지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결국 150여 개국 4만 2천여 명을 초대해놓고 마실 물조차 부족한 참사가 발생한 겁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을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야영지 선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전라북도는 10년 전 포플러나무 10만 그루를 심어 그늘을 만들겠다고 계획서를 냈지만 소금기가 있는 내립지라 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부랴부랴 대회 직전 덩굴 식물을 심었지만 충분히 못 자라 그늘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준비는 부실했고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식재료를 보관할 선반을 습한 야외에 보관했다 곰팡이가 폈고 음식에서도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환자가 별로 없을 거라며 의료진을 줄였는데 하루 평균 1,000명 넘는 온열 질환자, 벌레 물린 환자가 몰려왔습니다. 여가부 등 추진 주체의 역량과 행사 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단계별로 부실한 업무 처리가 겹치면서 부실을 숨긴 허위 보고는 위로 또 위로 올라갔습니다. 대회 불과 일주일 전까지 화장실과 샤워실이 공사 중이었는데도 조직위는 현장을 찾은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겐 모두 설치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뒤늦게 설치가 늦었다고 실무자를 통해 다시 보고가 올라갔지만 김 장관은